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대 원장 제이입니다. 예, 오늘 속보로 또 돌아왔네요. 제가 예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나올 줄은 몰랐고 더구나 하버드가 테스트를 리인스테이트 할 줄은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하고 칼텍이 올해 입시 2024년도 가을에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시서부터 ACT, SAT 점수를 필수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2024년 4월 11일 날 오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욕타임스 기사예요. 뉴욕타임스 기사 4월 11일자 기사인데 Harvard and Caltech will require test scores for admissions. 언제부터? 올해부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가 reinstate standardized testing as a requirement of the admission. 그리고 announce Thursday. 이게 4월 11일 일이죠. 2024년도. 그리고 언제부터 하느냐? 올해부터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제가 하버드가 말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는 entering class of 2026 그러니까 class of 2030 class of 2030 그러니까 202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학년 아이들까지는 테스트 옵셔널로 스테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말을 바꿔서 2025년도에 하버드를 들어오는 아이들서부터 ACT, SAT 점수를 반드시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버드가 어나운스 한지 얼마 안 돼서 칼텍도 똑같은 요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11일 날 오후에 그 탑 10 대학 두 개, 특히 최상위권 대학 두 개가 하버드하고 칼텍이 음, 테스트 리인시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경에 관한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테스트를 빼야 된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ACT, SAT 스코어가 낮고 고소득층 학생들의 ACT, SAT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인종적 다양성이나 소득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ACT, SAT를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ACT, SAT가 훨씬 더 그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좋은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MIT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ACT, SAT를 제외하고 나니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못 들어오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득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하버드가 그 ACT, SAT를 갑자기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올해 2024년 1월의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테스트 스코어가 없는 아이들과 테스트 스코어가 있는 아이들의 대학 GPA 격차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UT 어스틴의 연구 결과도 똑같죠. 0.3, 0.83, out of 4.0에서 0.83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는 훌륭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 측의 입장이죠. 대학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건 간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버드에서는 하버드에서는 GPA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A는 변별력을 상실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EC인데 이것도 EC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그 집안의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SAT, ACT가 없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specially such strongly predictive information is valuable for identifying talents from the across the socio-economic range. 그러니까 소득 부분에 관계없이 ACT, SAT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훌륭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텍에서는 또 같은 날 뭐라 그랬냐면 Commun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는 모든 relevant 데이터를 decision making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는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생 선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ACT, SAT라는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소득 격차,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서 ACT, SAT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ACT, SAT 없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 친구, 그 ACT, SAT 점수를 낸 친구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CT, SAT가 대학에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하버드 크림슨, 하버드 학교 신문을 보시면 sudden reversa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lass of 2030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뒤집혔고 그래서 next admission cycle 올 가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부터 ACT, SAT를 얘기를 하겠다. 그러게 이게 지금 2024년 4월 11일 오후 3시 25분 동부 시간이겠죠.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Harvard had faced mounting criticism, both academics and admission experts.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로 계속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그 아카데믹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드미션 엑스퍼트들한테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 기사예요. peer schools 그러니까 예일이나 달트머스나 그런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leave test optional behind, 테스트 옵션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하버드가 넥스트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이거를 읽어보면 어떤 그 기저가 흐르고 있느냐 하면 ACT, SAT 없이 학생을 뽑으면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그 피어 유니버시티 예일이나 달트머스 같은 데 뺏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가. 그렇기 때문에 어, 급하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초반에 하버드를는 몰랐어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워낙 3월 초에 그 뉴스 컨퍼런스를 할 때도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 한 3월 중순쯤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소문에 최상위권 대학 몇 개가 더 테스트 리인스테이트를 할 거고 다음 주 그 영상을 제작할 때 당시에 그 다음 주가 뭐였냐면 아이비데이였어요. 3월 28일, 3월 27일 아이비데이였는데 아이비 스쿨들 중에 발표를 하면서 최상위 대학 몇 개가 더 ACT, SAT를 리인스테이트 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였어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찬반이 학교 내에서 크다. 학교 측에서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뭐 일부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스탠포드를 강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스탠포드보다 하버드가 더 일찍 했네요. 그래서 하버드하고 칼텍이 올해 입시, 지금 현재 11학년 올 가을에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ACT, SAT 점수를 요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시다시피 지금 MIT 2021년서부터 요구를 했고 하버드 올해 해야 될 거고 예일 올해 해야 되고 칼텍 해야 되고 브라운 해야 되고 다트머스, 조지타운 등 최상위 대학일수록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ACT, SAT 점수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T, SAT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버드가 급하게 발표를 했고, 그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두 개, 그러니까 MIT하고 칼텍 최고의 그 공과대학 두 개에서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리인스테이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이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드리고요. GPA가 높다고 반드시 SAT, ACT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하세요. 요즘 ACT 만점 받는 친구들이 한 2천 몇백 명 돼요.
가장 많았을 때가 한 6천 몇백 명 됐었거든요. 36점 받는 친구들이 매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게 GPA가 높으면 ACT, SAT 점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보면 되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한 일주일짜리 캠프 없어 일주일 공부하면 만점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고득점을 위해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드디어 하버드가 퉁수를 쳤네요. 이게 퉁수 맞나요? 제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하버드가 학생 하나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tab on our back. 우리 뒤를 이렇게 칼로 찔렀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ACT, SAT 점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GPA가 높다고 ACT, SAT 점수가 높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고득점을 위해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고 한 가지 더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올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2024년도, 2024년도 결과를 보면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SAT, ACT가 중요해졌어요. 테스트 옵셔널이라 하더라도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ACT, SAT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뽑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ACT, SAT 점수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최상위권 대학이 그 테스트 리인스테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ACT, SAT 점수가 없이 옵셔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 사이클,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결과 분석에서 보면 올해 입시에서는 ACT, SAT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필수로 제출을 하는 거, 요거 쓰자마자 바로 나와갖고 또, 예.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저희 서머 캠프 안내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컨설팅, 9학년서부터 컨설팅 받고, 관리 받고, 그다음에 서머 캠프 이 두 년, 저기 2회 동안 서머 캠프 하고, 그다음에 GPA 매니지먼트 받은 친구가 올해 하버드를 예,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ACT, SAT 점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원래 중요했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없으면 이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4년 4월 11일 날 하버드하고 칼텍이 테스트 리인스테이트 올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현재 11학년도 올 가을에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필수로 요구를 하게 됐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기회가. 시험 전까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한 친구들한테 올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속보 여기서 마치고요. jcedu.com 오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저희한테 질문을 넣어 주실 수 있는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